2026년 5월 6일 조용하지만 금융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JP모건, 마스터카드, 리플,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이 네 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이 거래는 단 4.2초 만에 처리되었고 미국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이루어졌으며 달러가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 도착했을 때 중간에 사람이 개입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 블록체인이 JP모건의 기관급 결제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킨 거래.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폐 시스템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XRP 레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빠른 국제 송금 코인? 리플사가 만든 결제 네트워크?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XRP 레저는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XRP를 단순한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일럿의 핵심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OUSG는 블랙록의 비들펀드를 기반으로 구성된 기관 투자자 전용 단기 미국 국채 토큰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120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2025년 6월부터 XRP 레저 위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환매, 즉 투자자가 보유한 토큰을 반납하고 달러 현금을 돌려받는 결제 자산으로는 RLUSD, 즉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상태였습니다. 5월 6일 리플이 보유 중이던 OUSG 일부를 환매 요청하면서 이 흐름이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XRP 레저 위에서 자산 이동이 RLUSD로 약 4.2초 만에 완료되었고 마스터카드의 멀티 토큰 네트워크가 이 온체인 신호를 감지해 JP모건의 키네시스 플랫폼에 달러 지급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키네시스는 자체 코레스폰던트 뱅킹 네트워크를 통해 리플의 싱가포르 DBS 은행 계좌로 달러를 입금했습니다. 기존 국제 결제라면 1에서 3영업일이 걸렸을 이 과정이 미국 은행 영업시간 밖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혁신적일까요? 노스트로 계좌가 없는 은행들을 연결해주는 기존의 낡아빠진 커레스폰던트 뱅킹 네트워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파일럿의 핵심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달러 결제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처럼 분리된 전통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결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XRPL의 온체인 거래가 달러 결제를 직접 트리거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XRPL이 토큰화 자산 단계를 처리하고 은행 인프라가 법정화폐 입금 단계를 처리하는 하나의 연결된 거래 경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XRP는 수센트 이하의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결제를 처리한 것은 RLUSD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JP모건이 XRP로 국채를 결제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파일럿의 의미를 축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하면 XRPL 생태계 전체의 전략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일럿이 기술적으로 왜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화폐 시스템 연구소는 정보 제공 채널이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록체인과 금융의 결합 실험은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은 초고속 자동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실제 돈이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인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결되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달려도 결국 구도심 진입 직전에 내려서 수작업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다시 기존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토큰화 실험들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JP모건의 오닉스처럼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설 블록체인 안에서만 작동하는 폐쇄형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오닉스가 무엇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닉스는 JP모건이 2020년 자체 개발한 사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초의 은행 운영 블록체인 중 하나로 출범 이후 누적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고 하루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담당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JP모건이 만든 은행 전용 고속 내부 결제망입니다. 그런데 이 망은 JP모건 고객들 사이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외부 공개 블록체인과는
완전히 단절된 닫힌 시스템이었습니다. JP모건은 2024년 10월 이 오닉스를 키네시스로 리브랜딩하며 한 단계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키네시스라는 이름은 운동을 뜻하는 키네틱과 연결을 뜻하는 커넥션의 합성어로 전 세계 자금과 자산에 연결된 이동을 상징합니다. 리브랜딩의 핵심 메시지는 사설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멀티체인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개적 실증이 바로 이번 5월 6일의 파일럿입니다. 기존 토큰화 실험의 또 다른 종류는 공개 블록체인에서 토큰이 발행되지만 최종 달러 지급 단계에서는 기존의 수작업 전신 송금 방식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두세 개가 여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파일럿이 달성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개 블록체인 위의 거래 신호가 JP모건의 기관 결제 시스템을 자동으로 트리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처리 완료가 곧 은행 달러 송금 명령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이제 달러 보내달라고 별도 지시를 보낼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이 연결의 상대방이 JP모건의 사설 네트워크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체인, 즉 XRP 레저였다는 점입니다. 키네시스로 리브랜딩한 이후 JP모건이 외부 공개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P모건이 스스로 쌓아온 그 벽을 처음으로 허물고 공개 블록체인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셋째, 이 거래가 미국 은행 영업시간 밖에서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증명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금융 인프라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JP모건과 마스터카드 수준의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럿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온도파이낸스가 OUSG를 XRPL 위에 배치하고 RLUSD 기반 환매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마스터카드, 리플 웹뱅크, 제미니가 XRPL 위에서 RLUSD 신용카드 결제 정산 파일럿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리플과 영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아첵스가 1억 파운드 규모의 토큰화 영국 국채를 XRPL 위에서 20초 만에 결제했습니다. 5월 6일의 파일럿은 12개월 이상 각자 병렬로 준비해온 인프라 트랙들이 한 점에서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일럿에서 XRP가 수수료에만 쓰였다는 사실이 XRPL 생태계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리플의 전략적 그림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 거래에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가격 안정성입니다. 블랙록의 비들 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OUSG 같은 상품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XRP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규제기관도 기관 투자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뉴욕 금융서비스국 감독하에 미국 국채와 현금으로 완전 담보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관들이 요구하는 규제 적합성과 가격 안정성을 충족시키는 결제 레이어를 먼저 깔고 그 위에서 XRPL이라는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관 금융의 표준 레일로 정착시키는 전략입니다. RLUSD는 현재 XRPL과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3월 31일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거래자 회사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 일본에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운영하는 베이스, 크라켄이 운영하는 잉크, 유니스왑이 운영하는 유니체인, 그리고 이세 네트워크의 공통 기반인 옵티미즘까지 총 4개의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파일럿 테스트 중이며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2026년 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LUSD를 XRPL 전용 자산에서 어떤 블록체인에서도 작동하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파일럿이 일어난 시장 맥락도 함께 봐야 합니다. 토큰화 실물 자산 시장 전체는 2025년 초 54억 달러에서 2026년 1분기 말 193억 달러로 15개월 만에 256% 성장했습니다. 그중 토큰화 미국 국채만 올해 2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4월 RWA 토큰화를 최우선 전략 과제로 공식 선언했고 미국 예탁결제원 DTCC는 채권과 국채 토큰화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통 금융의 핵심 인프라 플레이어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XRPL은 공개 블록체인이라는 특성, 초당 수천 건 처리 능력, 수센트 이하의 수수료, 12년 무중단 운영 기록, 그리고 이번 파일럿으로 입증된
기관 결제 레일 연결 능력을 갖춘 인프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 전체 규모가 30조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장의 극히 일부만 XRPL을 통해 처리되더라도 그 의미는 상당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XRPL 내 OUSG의 월간 이체 볼륨은 약 1억 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JP모건이 하루에 처리하는 결제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합니다. 이번 거래는 상업적 대규모 배포가 아닌 개념 증명 단계입니다. 이 모델이 실제 상업 운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각국 규제기관의 승인, 법적 프레임워크 정비, 다양한 자산군으로의 확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파일럿이 XRP 토큰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뉴스 발표 당일 XRP 가격 변동은 약 1% 수준이었습니다. XRPL 생태계의 기관 채택이 진행될수록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XRP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단기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메커니즘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공개 블록체인이 최초로 JP모건의 기관급 결제 시스템과 하나의 끊김없는 흐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연결의 무대가 된 것이 XRP 레저이며 실제 결제는 리플의 규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XRPL이 글로벌 기관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후 이 흐름이 실제로 확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XRPL 내 RWA 총 TVL의 변화 추이, RLUSD 시가총액의 성장 속도, 추가 기관 파트너십 발표 여부, 그리고 현재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클래리티법의 통과 여부입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법적 장벽이 제거되어 XRPL 기반 RWA 채택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심장부인 JP모건과 마스터카드가 공개 블록체인 실험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이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저희 화폐 시스템 연구소는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폐 시스템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